자, 이번 주제는 야구가 스토브 리그 시즌이 되면서 여러 선수들의 FA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2022년 시즌이 끝나고 나서의 스토브 리그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스토브 리그를 보면서 이제 의견을 제시를 좀 할 건데 그 스토브 리그 관련해서 얘기는 KBO 기록실에 나와 있는 기록들과 이렇게 그 선수 간에 좀 이런 걸 면면을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롯데 팬으로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거든요. 지금 FA로 어느 팀은 울고 있고 어느 팀은 웃고 있고 이런 희비가 교차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때가 그런 스타 플레이어를 놓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하면서 롯데 팬의 비애를 좀 토로해보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FA 선수 현황 여기 칸으로 들어왔고 선수들을 한 명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으로 위에 있는 순서부터 이렇게 읽을 건데 일단은 정말 요약을 하자면 뜨거운 감자로서 이 NC란 팀이 지금 정말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롯데 영입이 성공적으로 일어났고 LG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나머지 팀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습니다. 이게 11월 23일 기준이에요. 자, 먼저 SSG 이태양 선수가 한화에 4년 총 25억으로 FA 계약을 해서 이제 한화행으로 됐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죠. 이태양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4년에 25억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냥 기록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예. 이태양 선수가 어떻게 이런 값을 나오게 되었는지. 저 밑에 있는 이태양은 이제 그 조작한 이태양이고 다른 이태양입니다. 여기는. 자, 이번 시즌을 한번 볼게요. 이번 시즌. 자, 확대를 해서 보면 일단 SSG 랜더스에는 이제 2020년 SK 시절부터 해서 3년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트레이드가 됐죠. 트레이드가 돼서 SK로 왔고 총 3년을 뛰었는데 일단 작년 시즌만 보면 일단 정말 클래식 지표로는 8승 4패 1홀드 이렇게 했고 112이닝. 예. 일단 선발 투수로 활약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뛰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평균 자책점 3.61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AR 수치를 볼까요? KBO WAR 수치. 네. 대체 선수 대비 그 선수의 가치를 매기는 WAR인데 요거는 0.61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체 선수급으로 했다. 예. WAR로 다 어떻게 보면 판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WAR로 봐서는 0.61이면 그냥 대체 선수급입니다. 그냥 사실. 예. FIP는 어떻게 보면 수비 지표 그런 영향을 제외하고 순수 그런 평균 자책점 투수의 그런 걸 말하는데 사실 FIP의 기록에는 살짝 오점은 있어요. 예. 온도 작용할 요소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수비적인 요소를 제외하고의 평균 자책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4.72. 그냥 기존의 평균 자책점과 비교를 하면 1점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수비발을 많이 받았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보세요. 이거를 완벽하게 신뢰하지 말고 요런 게 참고 자료로 있는 거니까 통계 자료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BIP가 이게 인플레이 상황에서의 그런 피안타율을 말하는 건데 전 이 기록은 그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사실 이 기록을 좀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기록과 이제 같이 보는 게 WBHIP. 근데 저는 그 기록들은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실은 저는 쓸모없는 기록이라 생각해요. 운의 영역이라서. 예. 정말로 순수 운의 영역이라서 이거는 별로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수치가 작으면 좀 불안한 요소가 적긴 해요. 그래도 주자가 루상이 나가는 게 적으면 아무래도 보기 편하잖아요, 그런 게. 기존 계속해서 볼까요? 자, 일단 선발 투수 계속 나왔어요. 예, 계속 나왔고 선발 17경기 중에서 퀄리티 스타트가 9번이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했어요. 퀄리티 스타트를. 아주 잘했죠. 캐주얼 스타트를 보여줬습니다.
뭔가 기록은 뭐 그렇게까지 뭔가 눈에 띄는 기록은 사실 없어요. 그다음에 세부 기록을 한번 볼게요. 세부 기록을 봐도 사실 뭐 3볼 비율이니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뭔가 따로 그렇게 평가할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의 가치가 나날이 갈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4 년에 25억 억이면 그래도 적당히 받은 것 같아요, 이태양 치고는. 이태양 선수가 이 SK와 랜더스 요 시즌에 3년 동안 있었을 때 이 여기 21 년도와 20 년도도 나오지만 바로 그렇게 막 눈에 띄는 활약 그냥 '보통 선수처럼 했다.' 기록으로만 봤을 때는 '보통 선수처럼 했다.'라는 게 그냥 보이기 때문에 4 년에 25억 억이면 이태양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FA 계약을 이렇게 하나가 다시 손을 잡아 줬고 고향팀이잖아요. 고향에서의 스타성을 갖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 보니까 또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네. 그래서 요런 측면으로 뭔가 좀 준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총 25억 억이 계약금과 이런 연봉을 다 포함한 금액이라서 그런 거 고려했을 때는 그냥 보통으로 갔다 계약도. 이번 시즌도 보통의 활약을 했고 계약으로서도 보통의 활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영 선수는 요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강남 포수. 핫 매물 중 하나죠. 예. LG에 있는 포수인데 롯데행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어제 롯데행으로 확정이 났고 4 년에 총 80억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유강남 포수 같은 경우는 뭔가 자신의 가치를 받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시즌은 그렇게까지 막 잘했다는 모르겠는데 이전에 보여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 4 년에 80억 억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LG가 잡을 줄 알았어. LG가 잡을 줄 알았는데 LG가 못 잡아 가지고 뭐 롯데 팬인데 알았어 개이득이지. 강민호 너치가 얼마나 제가 땅을 쳤는데 뭐 어떻게 스타성 원탑 강민호를 못 잡냐고. 그렇게 땅을 치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런 주전 포수가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은 30입니다. 예. 딱 적당하죠. 사실 포수 치고는 쪼끔 나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30이면은 괜찮아. 30이면 나쁘지 않아. 4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끝나도 35 이야.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번 2022년 시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율 같은 경우 2할 오픈 쳤고요. 예. 홈런 8개. 보통으로 쳤죠, 사실. 근데 포수는 어떻게 보면 수비 지표가 중요한 그런 포지션이다 보니까 사실 2할 오픈만 쳐도 제자 상수로 하는 거예요. 포수와 유격수는 그래요. 진짜 나머지 포지션은 어떻게 보면 공격이 조금 가미돼야 좋은 면도 있지만 포수와 유격수는 원래 수비가 좋아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포수 같은 경우는 투수와 합을 맞추죠. 배터리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레이밍 지수나 요런 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요. 사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그냥 타율적으로 봤을 때 보통으로 쳤고 나머지의 그 OPS의 기록은 쪼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고 순수 출루율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근데 WAR이 2가 나왔어요. 그래도 보통보다 쪼끔 낫다. 예. 주전으로 쓰기 적당하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유강남 포수는 전 시즌 뭐 전전 시즌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때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2018 년부터 보면 요때 활약이 좋았어요. 17 년부터 뭐 계속 꾸준히 잘하던 선수긴 하지만 18 년도를 보면 홈런도 거의 20 개를 쳤고 뭐 타율 봐서는 거의 3 할이면 포수가 3할 쳐주면 감사하죠 진짜 사실. 예. 장타도 5할 넘겼고 출루율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고 그래서 거의 2 점대 3 점대 이렇게 WAR을 꾸준히 기록을 해 줬습니다. 여기로 와서 볼게요. 여긴 지금 타격 지표만 좀 나와 있는데 수비 지표에 대해서 따로 나오는 게 없네요. 포수는 이거 타격 가지고 평가를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정말 타격을 기똥차게 치지 않는 이상은 타격으로 뭔가 비교를 하기에는 쪼끔 힘든 감이 있어요, 없지 않아. 예. 그래서 뭘 한번 볼게요. 수비면이 없어 가지고 사실 이 2가 나온 것도 타격 지표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수비로서 메꿨기 때문에 2가 나왔거든요, 이번 시즌. 그래서 이런 높은 평가를 받았지 이 타격 지표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협소한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양남 포수의 4 년에 80억 억은 그런 포수의 안방능 마님으로써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수비의 능력을 보여주고 타격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번 시즌이 포수가 진짜 풀이 많기도 했지만
포수의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시즌 중 하나예요. 예. 일단 양의지부터 풀리니까. 모든 구단들이 포수가 다 풀리기 때문에 포수 안방망이를 딱 안 치는 게 중요했는데 그 시기랑도 조금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강남 선수의 80억. 제가 기록으로 봤을 때는 수비의 이런 능력까지 가치가 있다. 잘 잡았다 롯데 측에서. 수비를 분석을 하고 싶은데 수비 기록이 없네요. 일단 타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의문이 가지만 그래도 왜 WAR을 2점대로 잡았냐. 저게 타격 지표만 해서 WAR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기록들을 합해서 저게 나온단 말이죠. 유강남 포수의 롯데 4년 80억은 적당할 수도 있다. 예. 무조건 적당하다는 모르겠지만 적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LG의 또 스타 플레이어 중 한 명인 최현성 선수, 예, 하나 이글스를 갖고 6년에 90억, 예, 거의 4년에 80억, 70억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갔는데 유강남 포수와 함께 예, 또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죠. 최현성 선수도 나이가 33, 32, 33, 6년이면 거의 40살 정도까지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가 모험을 감행을 했죠. 어떻게든 키플레이어 선수들을 잡아야 된다 하면서 빡 잡았습니다. LG에서 활약을 했고 자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격 지표로 봤을 때는 유강남 포수보다는 좋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타격 지표로 봤을 때는 최현성 선수가 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홈런이나 뭐 타율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적당히 쳤어요. 3할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3할이 치는 게 뭔가 타격 정교한 거를 뭔가 잘 친다 이런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요새는 뭔가 그냥 3할 언저리만 가면 웬만해서 그냥 치는구나 이렇게만 보고 그 이상으로 뭔가 평가를 하기는 이제는 뭐 출루율과 장타율, OPS 측면이 되게 좀 중요해졌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봐야지 뭔가 타율만 좋다고 그렇게까지 이 선수가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BABIP 예, 인플레이 상황에서 살아가는 출루율을 보여주는 건데 3할 3푼 3리면 좀 어떻게 보면 운의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렇다고 이 선수가 운빨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와는 별개의 얘기예요. 그렇게 좀 살아가서 타율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3이 넘어가면 조금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수의 센스로 인해서 이거 지표를 올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운빨이다 이렇게 협선 시각으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타격 지표로 봤을 때는 출루도 3할 오픈이면 출루 잘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출루율 4할을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2번 내지 1번 거의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야구에서는. 이 타격은 타이밍을 잡는 거기 때문에 140km, 150km 던지는 거를 그게 직구만 오는 게 아니잖아. 변화구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수싸움을 하는 게 타자로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골라내면서 2번 내지 1번으로 거의 살아간다? 이거는 진짜 좋은 선수인 거 맞습니다. 선관이 중요하거든. 결국 살아나가야 이제 팀들이 득점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3할 오픈만 돼도 출루율은 근데 WAR은 일단 2로 유강남 포수와 조금 비슷하게 받았어요. 사실 타격 지표로 봤을 때는 최은성 선수가 훨 나은데 요것도 시즌을 보면 계속 잘 쳤죠. 2018년 같은 경우는 WAR 4를 기록을 했어요. 거의 4나 5 정도 되면 거의 올스타급입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여기도 세부 기록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최현성 선수의 하나 60억, 6년에 90억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강남 포수와 조금 결이 같을 수 있지만 장기 계약이기도 하고 나이가 2살이나 더 많아서 조금 하나가 리스크를 감고 갔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잡을 때는 잡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박동원 선수 넘어가 봅시다. 핫한 매물 중 한 명이죠. 예. 박동원 선수가 어디로 갈까? 일단 기아는 놓쳤습니다. 예, 기아 팬들이 지금 엄청 대노하고 계신데 LG로 갔어요. 자, 왜냐면 유광남과 최은성을 둘 다 놓친 LG로서는 진짜 포수가 필요했거든요. 박동원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4년에 65억인데 그 정도의 가치를 받을 선수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포수고요. 112경기 출전을 했고 네, 홈런 17개, 타율이 이렇고 장타율이 이렇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타격이 좀 안 터졌어요. 박동원 선수의 그런 파워가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보통으로 쳤다 봅니다. 포수가 솔직히 이 정도면 나쁘진 않지만 박동원의 뭔가 가치치고는 타격이 안 나왔다. 그래서
뭔가 기록을 좀 좋게 보기는 어려운데 사실 FA 저 직전 시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기록이 다음 FA 때 영향이 되게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FA 로이드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막 그 FA 직전 시즌에 막 플루크 시즌 찍고 그다음에 이제 대박 FA 대박해서 막 죽쓰는 선수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기의 뭔가 커리어를 증명하는 게 계약금이란 말이죠. 계약금 문제를 결국 기록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미래를 좀 본 것 같아요, LG가. 포수가 급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잠재력이 있는 포수인 걸 알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히어로즈 기록까지 치면 사실 기록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예. 거의 WA를 합치면 4가 나와요, 4가. 근데 기아 때 조금 물론 키움 때도 그렇지만 기아에서 주전으로 했을 때 뭔가 그렇게까지 터지진 않았지만 결국 4가 거의 3.98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4가 나온 거는 거의 좀 뭐라 해야 되지? 필요할 때 쳐줬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좀 또 올라갔고 박동원 선수도 수비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수비 좀 해요. 저는 그렇게 잘하나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그 정도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앞에 유강남과 최은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두각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박동원 선수도 대단한 매물 중 하나입니다. 자, 히어로즈 봤을 때는 뭐 잘했죠. 잘 쳤죠. 쳤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포수가 3 찍어 주고 이렇게 딱 굳건히 주전으로 띄워 주면 구단 입장으로는 진짜 땡큐죠. 포수가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사실. 포수가 그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정말 역겨운 포지션이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포수들이 진짜 고생이 많아요. 저는 솔직히 포수들한테 돈 많이 줘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포수가 진짜 어려워요. 투수랑 합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어려운 게 있죠. 세부 기록 봐도 여기도 똑같아요, 사실. 예. 그렇게 볼 기록은 없습니다. 예. 4년간 그런 기록을 봐도 그렇게 무의미하다. 21년 시즌이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 IS 순수 장타율. 진짜 막 타율에도 포함돼 있고 이렇잖아요, 사실. 그 장타가. 그거를 뺀 순수 장타율이 2할 넘으면 사실 좀 장타력이 있는 선수라고 저는 봐요. 여기도 똑같이 거의 2가 찍죠. 예. 이 정도 찍으면 예, 0.2 정도 찍으면 장타력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선수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박동원 선수가 여기에 좀 초점을 두죠. 타격 지표에선. 예. 그러다 보니 삼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삼진이 20%가 넘기 때문에. 예. 그만큼 한 방을 노린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편협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아 요런 측면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박동원 선수도 똑같이 여기 뒤 위에 있는 두 포수와 함께 4년에 65억을 했는데 사실 유강남 포수가 워낙 이렇게 좀 많이 띄워져서 그렇지 박동원 선수도 사실 4년에 80억은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종훈 투수 보겠습니다. NC죠 이제. 지금 NC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 이 선수도 어떻게 할 거냐. 이 많은 선수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다 팔려갔어요. 지금. 네. 유일하게 남은 게 박민우 선수인데 한번 볼게요. 자, 원정현 선수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김상수 비싸지겠네.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예. 이렇게 보니까 김상수의 값어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원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죠. 암을 극복하고 예. 그런 선수로 이제 좋은 선수로 이렇게 활약을 했던 원종현 선수의 그 인간 스토리가 있죠. 자, 이번 시즌 볼게요. 이번 시즌. 자, 거의 이렇게 게투로 꾸준히 나왔어요. 63이닝 68경기 해가지고. 자, 평균 자책점 2.98. 이렇게 봐서는 뭔가 괜찮은 것 같죠? 근데 WAR이 0.8이다. 왜 0.8일까요, 여러분들? 일단 FIP를 봤을 때 3.6이면 게투치고 많이 불안합니다, 사실. 응. 근데 KBO 게투가 뭐 마무리도 포함해서 KBO 게투가 제가 5년, 6년간 거의 10년간 KBO의 뭔가 트렌드를 봤을 때는 게투와 마무리가 1점대를 찍기가 어려워요. 2점 초반도 어려운 것 같아. 사실 게투도 하나 좀 어려워요. 워낙 타격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게투와 마무리가 조금 기록에 좀 그렇게까지 이득을 보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물론 거기서도 정상을 찍는 선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측면이 조금 있긴 있어요. 제가 10년간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예. 제가 10년간 봤을 때 딱 그래요. 트렌드.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투수도 평균 자책점이 왜 이렇게 높냐. 근데 저런 애들이 다 상을 휩쓰냐.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런 가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FIP가 에러랑 좀 차이가 나. 평자랑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고, 뭐 주자에 이렇게 루상을 보내니 이런 게 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거의 요때 16년도 이때 조금 잘했고, 이때 말고는 막 그렇게 좀 불안한 모습이 좀 많았어요 사실 개투로서는. 자 여기를 봅시다. 투수의 삼진 비율, 볼넷 비율. 사실 삼볼 비율은 그냥 압도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쪼끔 뭐 '나쁘지는 않네.' 이런 측면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자 피출률이 3할이나 되는 거면 이건 좀 많이 불안합니다 이거는. 예. 예 쪼끔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투가 좀 막아 줘야 되잖아요. 이제 선발 투수가 5 이닝 6일 버티고 이제 안전하게 막아 줘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이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작년이나 막 이렇게 봐도 지금 3점대 후반 찍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WHIP가 말해 주잖아요. 여기서 이제 쓰이는 거죠. 응? 루상의 주자 허용률 1.5 명이면 거의 루상의 주자가 2 명씩 나가는 거나 똑같아요. 2분의 0. 1.7 까지 찍었죠. 많이 불안합니다 이거는. 이런 게 WAR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특히나 인플레이 상황에서의 피출률도 이 정도 4할이면 야 이게 좀 많이 불안하다. 예. 저희 뭐 롯데 팬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에킨스, 코르테스 딱 요런 느낌인 거죠. 루상의 주자 많이 모으는. 이제 승낙극장도 요런 느낌 중 하나죠. 예. 근데 평자점이 2.98이에요. 그냥 꾸역꾸역 막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평자점이 좀 2점대냐. 꾸역꾸역 막은 거예요 결국. 불안하게 막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막는 게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거든. 차라리 그냥 완벽하게 1-2 이닝 틀어막고 그냥 깨끗하게 가는 게 확실하게 개투가 증명을 하는 건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주자 점수 내고 이런 게 많았다는 거죠. 이 3 년간 기록 보면 거의 4점대예요. 4-5 점대예요. 이게 많이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마이너스는 없는데 1-2 0 뭐 이렇게 그냥 1.5 2 이렇게 봐야 되는데 WAR을 원종현 선수의 키움 25억 이면 원정현 선수가 이득이죠. 원정현 선수가 나이가 좀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36 입니다 나이가. 예.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36에 4년 계약, 그러니까 40 살까지죠. 그냥 키움 측에서 개뚜가 쓸만한 사람, 상수보다는 그냥 좀 마이너스만 아닌 사람을 영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이렇게 하다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다음 노진혁 선수를 보겠습니다. 노진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네이버에 안 떴는데 50억으로 롯데행을 갔습니다. 자 33살의 노진혁 선수고 4년 50억이에요. 딱 봤을 때 적당히 롯데가 너무 잘 잡았어. 너무 잘 잡았어요. 사실 나이대가 뭐 내년이면 뭐 34살이니 뭐 요런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따질 거면 뭐 최은성 선수든 박동원 선수 다 32, 33이란 말이죠. 그런 거 따졌을 때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이제는 뭐 나이를 따지기에는 사실 나이가 중요하긴 하지만 30 막 이렇게 넘어도 활약하는 선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KBO가 고인물화가 돼서 그래. 그런 게 좀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3살이 그렇게 작아 보이지는 또 않아요. 예. 유격수 포지션입니다. 자, 이번 시즌 기록을 볼게요. 자, 2할 8푼에 15 홈런. 야, 유격수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아, 끌리죠, 이런 매물. 유격수 2할 8푼에 15 홈런 15개. 출루율 3할 오픈 이상이면 야, 이거 꿀매물이지 사실. 개꿀 매물이지 진짜. 50억이면 너무 잘 잡았어, 사실. 나이만 아니었으면 80억 찍었을 것 같아. 아, 개꿀 매약입니다, 이거 진짜. 3점대 중반? 아, 개꿀이지, 이거 진짜. 4년에 50억이면 너무 잘 잡았어요, 롯데가, 이거는. 포수 유격수가 구멍이었는데 둘 다 데려온 롯데죠. 맞아요. 너무 잘 잡았습니다. 뭐, 작년 시즌, 재작년 시즌 봐도 너무 꾸준히 잘했어요, NC에서. 그냥 대표 선수 중 한 명이죠, 내야의 핵심 멤버 중 하나잖아요, 유격수. 유격수로서 20홈런도 쳐봤고, 꾸준히 잘했잖아요. 요때 조금 장타가 살짝 안 터져도 그래도 출루율이 높다는 게 저는 이거에 진짜 3할 8푼 정도의 출루율이면 어우 개이득이죠 진짜. 그러니까 3점대 WAR을 기록하는 유격수다. 저는 80억 봐도 솔직히 오버페이 한다 해도 해볼 만한 오버페이였는데 나쁘지 않아요. 너무 잘 잡았어요 롯데가. 근데 조금 걸리는 게 있어. 이 BABIP 인플레이 상황에서 이제 출루율이 조금 많이 높아요. 3할 때 중반, 후반도 있죠. 이런 게 조금 걸려요. 이게 운이
넘게 되면 이 수치가 떨어지면 타율과 출루율이 둘 다 떨어지거든요. 이게 조금 걸리기는 해. 이게 한 2점 후반까지면 와 진짜 리얼 상급 개꿀이었는데 이게 운으로 봤을 때 살짝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불안불안하지만 작두를 타고 있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할 중반이면 조금 많이 이번 시즌 봤을 때 3할 중반이면 이거 운적인 요소 좀 많이 작용할 수는 있겠다. 그렇게 봐요. 근데 운으로 살아가도 결국엔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선수의 가치를 증명을 하는 거니까. 뭐 내야 땅볼 나왔는데 인플레이를 빠른 발로 이용해서 세이프해서 그런 게 또 포함이 된 거니까 뭐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3.3을 찍었습니다. 거의 뭐 주전. 확실한 주전. 개꿀 매물로 들어왔다.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불안한 요소 중 하나는 뭐 나이는 둘째치고 이 BABIP 지수가 좀 많이 높다는 게 저는 많이 불안하다. 롯데가 잘못하면 잭팟을 못 긁을 수도 있다. 물론 4년에 50억이면 나쁘지는 않아요. 유격수 매물이 필요했던 롯데기도 하고요. 그냥 서로 윈윈인 것 같아요. 근데 노진혁은 조금 더 받았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이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에 50억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진혁 선수는 롯데로 갔고요. 그다음에 박민우 8년에 140억. 그냥 NC가 못을 막았습니다. 지금 원종현 가고 노진혁 가고 양의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잡을 선수가 아무도 없고 지금 요거 엄청 태박으로 먹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박민우. 이제 여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슈퍼스타 느낌 진짜 프랜차이즈 스타죠 박민우가. 근데 박민우 선수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게 많아요. 일단은 기록을 먼저 보기 전에 NC의 상황을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NC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이명기, 권희동, 뭐 이재학 선수들이 다 좀 맛이 갔어요 사실. 잡아서 맛이 갔어요. 애매하기도 하고 맛이 갔어. NC 입장은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손아섭 유일하게 잡은 게 무기인데 솔직히 양의지가 거기서 활약을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양의지에 모든 걸 걸었어요. 물론 두산의 프랜차이즈긴 해. 그렇지만 아니 양의지를 못 잡으면 이거 NC 안방마님 어떡하냐. 거의 안방마님을 넘어서서 팀의 주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원탑 주축인데 두산으로 가버렸어. 이거 지금 비상이다 일단. 포수 하나 못 잡은 게 이렇게 여파가 크다. 안 그래도 포수 싸움인데 포수를 못 잡는 대형 포수를 못 잡는다. 이거 너무 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 잡나 했는데 노진혁까지 가버리. 이거 NC 입장으로 너무 스트레스거든. 원정현이야 그렇다 쳐도. 나머지 이 선수들 애매하거든요. 이 선수들 돈 많이 주기도 그렇고. 그럼 유일하게 줄 게 박민우인데 박민우를 뭐 잡는 의도는 좋아요 사실. 좋은데 이렇게 양의지 놓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박민우를 나중에 잡으니까 이 돈을 다 투자하니까 NC 팬들이 열불이 난 거야. 아니 이 돈으로 양의지를 줬어야지 왜 박민우 쳐주냐 미쳤냐 너. 너네 미쳤냐 하면서 요거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양의지가 거의 독보적으로 잘해줬잖아요. 박민우가 그래요. NC의 스타 선수고 꾸준히 상수로 잘해주는 거 인정. 정말 잘하는 선수는 맞지만 박민우 선수와 뭐겠습니까? 자, 도쿄올림픽 전에 원정 숙소 술자리 NC 선수들의 그 라인들 있죠. 이게 너무 치명적이야. 왜 이게 욕을 먹는데 일조를 하냐면 요때 당시에 이제 21년도에 원래 도쿄올림픽이 20년도에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21년도에 개최를 했는데 자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를 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때 당시에는 백신을 맞았어야 됐어요. 백신을 2차 접종을 완료를 해야 이제 그 격리 14일 하고 가서 또 격리 14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럼 선수들은 해외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사를 당연히 맞아야 돼요.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이 맞기 전에 우리나라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 주사를 먼저 맞게 혜택을 줬어요. 줘서 맞았어요. 그리고 계속 열심히 훈련을 준비하는 선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다 보니까 그 당시 21년도면 오미크론으로 되게 엄청 감염자 수가 많았죠. 정말 폭증할 때인데 그럴 때 뭔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줬었고 어떻게든 보면 국가대표니까 우리나라로서 열심히 싸워줘라. 좋은 성적 내줘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줬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선수들이 이제 도쿄올림픽 참여하는 선수들이 이제 이거를 믿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뭐 술 마신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거리두기 제한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때 기준으로 밤 10시까지 4인까지 이렇게 허용되었는데 그때 이명기 선수,
누구 있었냐? 박민우 선수, 박성민 선수 이렇게 4명 있었고 거기에 이제 원정으로 이제 온 여자 2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6명이서 술을 마셨고 방에서 마셨어요. 방 잡고 먹었는데 원정을 가 가지고 먹은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사실? 국가대표로 가서 이렇게 맞게 해 줬는데 혜택을 줬는데 거리 두기 제한해서 또 조심해야 할 시기에 하필 또 국가대표라는 선수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미지도 이미지겠지만 이거는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되어 버렸죠. 뒤지게 욕을 먹습니다. 뒤지게 욕 먹어야지 이거는. 뒤지게 욕을 먹은 그런 일단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민호 선수가 뭡니까? NC에서 프랜차이즈 3탑에 들어가는 선수인데 나성범 기아 같고 아무튼 예. 3탑 중 한 명인데 마산 아이돌이 괜히 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인왕도 탔잖아요, 이 선수. 마산 아이돌이 괜히 붙은 게 아닌데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팬들이 실망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NC가 지금 극대노할 상황, 양의지도 놓치고 뭐 노진영 놓치고 다 이런 상황에서 박민호한테 몰빵해서 계약을 하니까 얼마나 속이 천불이 나겠어요, 팬들이. 왜 씨발 다른 사람 못 잡고 박민호한테 또 씨발 특히 또 장기 계약을 해버렸죠, 이런 선수한테. 요런 이미지 사건이 있는 선수한테 장기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쓸어버리고 오지게 굴러가는 거예요, 진짜. 진짜 오지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박민호가. 이 계약을 한 게 욕을 먹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쵸. 국대라에서 백신도 먼저 맞았는데 술 먹고 있으니까. 그 술 먹은 게 거리두기 제한에 위반됐고 10시도 넘었고 원정 가서 먹고 백신 먼저 맞게 했는데 혜택인데도 졌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욕 뒤지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NC의 계약체가 개 망했는데 이렇게 주니까 지금 스노볼이 오지게 굴러가는 거예요. 결국 스토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욕을 먹는 겁니다. 이거는. 양의지는 탈NC 무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맞지만 개인적인 소견이 두산이 거의 방해가잖아요. 그런 구단한테 지니까. 그래요.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일 인정하겠어. 근데 하필 계약을 못 따낸 쪽이 하필 또 두산이니까 그게 또 NC 팬들은 또 PTSD 오는 거지. 삼성아 강민호 카드로 기아폰 뽑자.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자,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박민호 선수 분석을 해볼게요. 기록은 뭐 바랄 것도 없이 좋은 선수는 맞아요, 사실. 박민호가 괜히 국가대표가 아니거든요. 이번 시즌의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건 그렇게까지 활약이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원래 타율 좋고 출塁좀 좋은 이런 선수였는데 이번 기록은 2할 6푼에 3할 5푼. 그러니까 못한 건 아닌데 이 선수의 값어치를 봤을 때 개 못했어. 존나 못했어. 이 선수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 개 못한 건 망한 거예요. 사실 FA 직전 시즌인데 이렇게 했다? 계약을 따내기 어려웠는데 그냥 상징성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이전에 보여준 것도 많았고. 이전 기록들 보면 봐봐요. 14년도 요때 이제 그 신인왕 시즌이거든요. 거의 3할 치고 출塁 4할이 미쳤죠. 신인이 출塁 3할에 4할 출루면 신인왕 당연히 다른 당사이지. 개 잘했죠. 그 이후로도 3할 계속 치고 4할 출루 계속 나오고 미친 거죠. 그러니까 4, 5 거의 올스타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국대 뽑힌 거지 이루서. 이루서서 그냥 수비는 그냥 평균 정도예요. 평균에서 조금 위 한 60. 그러니까 최상위가 100%지만 60%? 50%가 중간이라면 60%? 이 정도 하면 아이돌 소리 들을만 하지. 또 얼굴도 보면 살짝 귀염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산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그 술판 사건 이후로 나락을 가버렸다. 그래서 그게 기록에 영향이 있나 이 두 시즌이 21년도에 터진 거거든요. 이 두 시즌 너무 못했어. 얘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거 보면 너무 많이 오버페이입니다. 개 오버페이입니다, 진짜. 8년에 140억이잖아요. 그러면 4년 기준으로 봤을 때 7, 80억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또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장기 계약이라서 액수가 많으니까 또 눈에 띄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 시즌 기록이 안 좋았는데도 BABIP가 3할입니다. 지금 볼까요? 이번 시즌 타율이 2할 6푼에 3할 5푼의 출루율인데 인플레이 상황에서의 출루율이 3할이면 이거 운이 개 좋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진짜 야 어떻게 140억 따냈냐? 여기 이때도 똑같고 21년도도 못했거든요 사실. 이거 어떻게 따냈냐? 그렇다고 박민 선수가 장타가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출루가 타격으로 정교하게 맞추는 이런 선수란 말이에요. 물론 14년도부터 이 6년간은 잘했어요. 인정. 잘한 거 맞아요. 잘했죠. 리드오프로서의 역할을 잘했는데
이 두 시즌이 너무 아쉽다. 그렇게 치면 140억은 진짜 상징성으로 잡았다라고 봐야겠네요. 구단에서 도루 수를 줄였어요. 왜냐면 도루가 부상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줄인 것 같아요. 그냥 20도루만 하게. 원래는 이렇게 50도루도 할 만큼 어마어마한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대더 중 한 명이죠. 박민우 선수도. 박민우 선수의 기록을 봤을 때는 이 8년에 140억은 상징성으로 무조건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선수가 보여준 게 워낙 많았고 스타 플레이어다 보니까 마산의 프랜차이즈 선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NC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성으로 다 샀다. 예. 최근 2년간의 기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번 KBO의 원탑 매물 중 한 명이죠. 원탑 매물이지 그냥. 양의지 선수죠. 드디어 왔습니다. 솔직히 포수고 나이가 거의 35, 6이에요.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인데 6년에 150억. 진짜 거의 이대호 선수 150억 그 상징으로 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인데 자, 양의지 선수는 말이 필요가 없죠. 정말 우리나라 대표하는 포수 중 한 명입니다. 양의지 선수도 수비 좋은 선수 중 한 명이에요. 자, NC 때 그럼 활약을 보겠습니다. 4년간 활약을 해줬는데 NC 때 활약은 미쳤죠. 꾸준히 잘했어요. 거의 타격 지표는 커리어 하이를 찍을 정도로 이때 30홈런도 쳤고요. 포수가 30홈런을 치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강민호, 박경환 이렇게 말고는 잘 없어요, 사실. 진짜 포수가 30홈런 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포수는 20홈런만 쳐도 정말 잘한 건데 양의지의 특유의 그 타격 파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출루율도 괜찮은 선수죠, 이 선수는 또. 타격도 워낙 좋고요. 기록 미쳤죠, 포수가 OPS 1을 기록한 선수가 있어요? 야, 포수가 OPS 1을 기록하는 건 제가 봐서는 박경환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박경환 선수가 레전드 포수 중 한 명이죠. 1을 어떻게 쳤습니까? 솔직히 9점 후반대에도 미친 건데, 솔직히 두산 때도 개 잘했는데. 이게 12년도부터 기록이 있는데, 사실 양의지 선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에 데뷔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때 신인왕을 땄죠, 중공 신인으로.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20홈런 쳤고, 예, 그래서, 24살에 신인왕을 땄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참고하고, 이때 기록이 12년도부터 있어가지고, 아무튼 기록을 보면, 보세요. WAR 보세요. 야, 포수가 커리어 하이가 7입니다. 7. 6, 7이면 MVP예요. 예, 여러분들. WAR이 6, 7이다? MVP입니다. 여러분들. MVP에 거의 비빌 선수예요. 이 이상으로 따면 이 MVP 확정인 거고 거의 1, 2등이겠고. 포수가 이거를 기록을 할 수가 있을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선수 중 한 명. 대형급. 왜 대형이냐? 기록이 말해주고는 전형적인 포수인데도 OPS 타자고 홈런 보세요. 야, 20홈런씩 꾸준히 치는데 요때 같은 경우는 30홈런까지 쳤다. 타율도 3할 찍고 출루율 4할 찍고 장타율 6까지 찍었던 선수. 미쳤죠. 이런 매물인데 수비도 보통 이상 하는 선수인데 누가 안 잡겠습니까? 네. 근데 걸리는 게 뭐다? 나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포수라는 거예요. 솔직히 나이만 봤으면 그렇다 쳐. 근데 포수예요. 포수가 정말 힘든 직업이거든요. 이번 시즌 봐서는 그냥 그렇게 양의지의 값치고는 조금 못해 보일 수 있는데 포수가 오지은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포수가 이런 기록을 세우는 건 대단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의 3할, 거의 4할, 거의 5할 포수가 이런 기록 세우기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포수는 이런 기록 세우는 거 신입니다, 신 진짜. 그거 1, 2년도 힘든데 거의 7, 8년간 찍은 선수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직전 시즌 보면 순장타율 보세요. 2할 오픈, 2할 7분도 찍고 넘어가요. 미친 선수 장타율이. 그러다 출루율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출루율도 좋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타율도 좋고요. 그러니까 미친 선수죠. 조정 득점, 생산력 봤을 때 거의 이렇게 나오면 괜찮아요. 예. 거의 120 찍을 정도면 나쁘진 않다. 사실 150이 넘어주면 좋긴 한데 그거는 사실 신급의 영역이라서 어렵고요. 120만 찍어도 잘한 거예요. 왜 양의지가 이 값을 받는지 알겠죠? 6년에 150이 이러면 잘 잡은 거지 사실. 개 잘 잡은 거지. 두산 입장으로 이득이지 진짜. 그리고 두산의 스타 플레이어 중 한 명이었고 또 포수로서 원탑이고 사실. 저는 KBO 역대 포수 3명 중 1명 들어간다 봐요, 양의지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만큼 대형 매물이었어요. 근데 LG가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욕 처먹는 거지. 이씨 어떻게 박민우한테 투자할 생각하냐, 이 병신들아 하면서 욕먹는 거지. 자, 양의지 선수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봐야 되나, 나 사실
이거 장시환이 좀 올만하긴 한데 3년 10억 받을 만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왜냐면 이 선수도 나이가 36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값어치를 받지도 못했고 기록 봤을 때도 그냥 쏠쏠했다. 예, FIP 조금 믿자. 하나에서 3년간 했을 때는 그냥 그저 그랬다 사실. 마이너스는 안 찍었다. 그냥 보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에 10억이긴 했지만 너무 짠 것 같다 이거는. 근데 조금 20억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너무 짰다 이거는. 장시환 선수한테는 조금 불리할 만한 계약이네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11월 23일 기준으로 KBO의 스토브리그 상황을 봤는데 총평 남겨보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스토브리그는 포수 싸움이다. 포수 싸움이 정말 압도적이다. 포수의 중요성이, 자, 롯데는 조금 스마일, NC 다운, NC 다운, 진짜 NC 다운, 초비상입니다. NC 진짜. 어떡해요? 그 와중에 박민우가 이런 계약을 했다. 제가 스토리 말씀드렸죠. 많은 스토리가 담겼죠, 이 계약에는. 그래서 NC 팬들 열불이 났다. 제 주변 NC 팬들 보이콧 하겠다고 난리 납니다. 향후 5년간 야구 안 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네, 물론 그러면서 볼 거긴 하겠지만 NC가 초비상입니다 진짜로. 기아는 조금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이제 포수의 김민식을 키워야 되나 생각이 들. 예, 그렇고요. LG 같은 경우도 좀 슬프죠. 유강남과 최연성이 었기 때문에 이게 좀 LG 입장으로 좀 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LG가 투수는 그나마 나왔는데 타격이 잘 안 터졌는데 이 타격으로 대표하는 두 선수가 가버렸어요. 특히 또 포수인데 가버리니까, 포수 싸움에 가버리니까 좀 LG도 살짝 비상이에요. 비상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좀 올 수는 있다. LG 입장으로는. 아무튼 LG는 조금 올만한 그런 시즌이지 않을까. NC가 초비상입니다, 진짜. 그리고 나머지 남은 선수들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KT가 신봉기를 잡을지 이게 또 변수고. 그다음에 삼성이 김상수 선수가 그러면 값어치가 매우 올라간 상황이에요. 이렇게 나이 많은 선수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김상수 선수가 얼마를 받을까 봐요. 값어치가 좀 올라갔습니다. 또 유격수고 스타 플레이어 중 한 명이에요. 김상수 선수도. 그다음에 박세혁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귀추도 주목이 되죠. 네. 박세혁도 포수 중에 A로 평가될 만큼 좋은 매물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향후 또 스토브리그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브리그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을 남기면 될 것 같고요. 뭔가 NC 다이노스가 이번에 좀 계약을 많이 못 따냈잖아요. NC 다이노스 지금 누구 잃었습니까? 지금 예전부터 보면 테임즈는 그래 용병이라 쳐. 그래 용병이라 쳐. 뭐 용병 뭐 많죠. 테임즈 뭐 해커 뭐 누구 있냐 뭐 아무튼 등등등등 많죠. 이런 뭐 용병이라 쳐. 그래. 자, 용병 아닌 선수 누구 있습니다. 일단 나성범. 이게 너무 커. 일단 내가 봐선 나성범 이런 게 너무 커. 기아간 게 너무 커. 이 구단 초기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고 NC의 거의 원탑 스타 플레이였는데 기아 가버렸죠. 기아 가버리고. 자, 이번 시즌 보세요. 양의지 두산 갔고 노진혁 롯데 갔고 박송린 거의 불명예 그거고 거의 사실상 불명예 되고 이제 막 활약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사실 많아요 진짜. 그만큼 이룬 선수가 지금 그나마 박민우를 잡았는데 박민우가 저딴 계약을 하니까 이제 속이 이제 불 터지는 거고. 이제 남은 거 권희동 이명기 다 애매해요. 이작 포함 다 애매해요. 남은 게 손아섭밖에 없어요. 근데 손아섭도 NC 와서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어요, 솔직히. 예. 정말 대형 스타 선수인데, 레전드 선수인데, 리빙 레전드 선수인데, 여기 와서 활약을 못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롯데와 좀 비교를 할게요. 자, 롯데의 선례가 있습니다. 자, 롯데 어떻습니까? 누가 스타트를 끊었어요? 생각을 해봐요. 누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을까요? 내가 봐서는 이게 가장 커. 강민호, 황재균이 너무 커. 이게 너무 커, 진짜. 어. 이 둘을 놓친 게 너무 커. 이대호 150원. 근데 이대호는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선수로 활약을 했잖아요. 그래, 이대호 넣자. 이대호로 그렇고. 내가 봐선 이 강민호, 황재균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해. 진짜 롯데의 핵심 중 하면 특히 강민호는 스타성 원탑 포수였는데 가버렸죠. 그냥. 삼성 가버리고. 황재균 KT가 MLB 갔다가 이제 KT 가버리고. 이대호 일본 가고 MLB 갔다가 뭐 다시 롯데 돌아왔지만 좀 이제는 이때 이대호 왔을 때는 사실상 거의 선수들이 빠졌죠. 김주찬 갔지. 조성환 은퇴했지. 조캡 은퇴했지. 홍성은 다시 두산 갔지. 회귀했지. 또 누구 있어요? 엄청 많아요. 세 보면. 예. 예. 이루수, 조성환, 유격수, 문규현은 좀 제외하고. 문규현 제외하고. 누구 있을까? 치명타자. 치명타자. 그래, 홍성은이었지, 그래. 가르시안 용병이었고, 외야수, 김주찬, 전준우, 그래, 손아섭 갔다, 그래. 손아섭도 가버리고. 이 주축선 2010년 롯데 생각해봐요. 이 다시 어마어마한 타선인데 이게 다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게 전준우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게 전준우란 말이야. 나머지는 다 땜방으로 뛰었어. 뭐 여기서 뭐 최준석 넣어줍시다. 그래, 최준석까지. 근데 최준석은 좀 롯데보단 두산이 크죠. 예. 두산의 비중이 좀 크니까 아무튼 뭐 롯데 넣고. 정말 이른 선수 많아요. 예. 투수도 뭐 장원준 그래 두산 같지. 장롤코 두산 같지. 그러니까 이게 많아요, 진짜. 호세 데리고 오자고요? Hey, 영수, don't do that. Don't do that. 예. 호세도 레전드, 롯데 레전드 용병 중 한 명이었죠. 그래서 롯데의 설레를 보는 것 같아요, 딱. 그러니까 이게 봐요. 나성범, 양의지, 뭐 노진혁의 뭐 권희동이 다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딱 이거 보는 것 같아요, 롯데. 잠시 롯데 투수 코치. 그쵸, 배열사님이시죠. 네, 배열사님이지, 배열사. 이렇게 보면 롯데의 선례를 따라가는 것 같다, NC가. 왜냐면 롯데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2013년에 이제 NC가 이제 KBO로 입성을 했잖아요. 또 부산과 창원에 그거란 말이죠. 이 부산 팬들 다 여기 넘어갔단 말이에요. 롯데 연고지 했던 선수들 다 NC로 갔단 말이에요. 이딴 근본 없는 팀 응원 안 한다. 선곡도 안 나오게 해서 NC 갔는데 이 NC 팬들이 열불이 나는 거야. 롯데 이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어서. 예. 롯데 이 분신술을 보는 것 같다, 진짜. 어? 그래서 지금 NC 팬들이 열불이 나는 거죠. 그냥 NC가 초비상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너무 컸어. 나성범을 기아로 보낸 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스노우볼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평행이론이다 이렇게 보니까 강민호 이렇게 끄는 거 나성범을 봐요.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NC 내년 시즌 어떡합니까 진짜. 네. 그래서 롯데 팬으로서 뭔가 비슷한 측면을 보는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코멘트를 좀 남기고 싶었어요. 진짜 비상이다 이거는. 어떡하냐. 진짜 나머지 매물이 그렇게 꿀 매물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박세혁 정도? 박세혁도 못 잡을 것 같은데 NC는. 누가 가고 싶을까? 선수들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알아서 하겠죠. 난 몰라. 롯데 팬으로서는 그래도 저 뭐야 플러스로 유강남 노진혁 잡은 게 게이득이긴 해. 게이득이긴 한데 근데 이게 솔직히 냉정하게 평가하면 포스트 시즌 겨우 갈까 말까? 예. 한데 이게 긍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나마 뭐냐? 롯데의 황금 신인 라인 이거를 좀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동이 필두해가지고 한동이가 좀 늦게 터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터졌으니까 네. 이거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라인도 많죠. 네. 명왕 데이를 뭐라고요? 브룩스 레일리 뭐 꿈에서만 생각할게요. 레일리 오면 좋죠. 꿈에서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보통 MLB를 다루잖아요. 유튜브 몇 개 보니까 롯데 어떤 팬분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긴 했는데 제가 기록을 통해서 좀 알아봤고요. 기록과 이런 스토리적인 측면과 롯데가 NC와의 또 평행 이론이 됐던 이유, 왜 동정심을 유발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말을 했는데 그런 거를 좀 언급을 안 하셔서 제가 언급을 할게요. 뭐 그 유튜버 분들이 저보다는 커셔서 뭐 반박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도 역반박 가능합니다. 왜냐 저는 진짜 앱을 미친 듯이 봤거든요, 진짜. 예. 예. 통계 기록에 미친 듯이 보고 구독권 끊어 가지고 새벽부터 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예. 예. 그렇다고 열불 내지는 않을 거고요. 그분들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요런 식으로의 나름 분석을 했다. 예. 근데 롯데는 저 롯데 팬이잖아요. 정말 롯데 정말 초등학교부터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어서 롯데는 이래도 진짜 포스트 시즌 갈까? 암만 영입을 잘해도 안 터지니까. 맨날 팀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잘 따내고 하면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만큼 롯데가 보여준 게 없다는 거예요. 방증하는 거예요, 방증. 응.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응. 그래도 전 냉정하게 정말 높게 가도 4등일 것 같아요. 이게 터지지 않으면 4등, 5등, 겨우 6등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터져야 됩니다. 예. 이게 터져야 됩니다. 이거 안 터지면 안 됩니다. 4등으로 해도 이제 포스트 시즌 가 가지고 좋은 활약에서 플레이오프까지는 갈 수는 있으니까. 안 돼. 응. 안 돼. 정말 냉정하게는 안 돼. 마지막 희망은 투수팜을 잘 끼우는 것뿐이죠. 근데 롯데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뭐냐? 롯데는 투수진이 불안해요. 너무 고질적인 문제야. 원래 1909 2000년대 초반 막 어? 8888 그 5768 막 이런 번호 찍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롯데는 투수 왕국이었어요. 아 진짜 맞아요. 타격이 안 터져서 그래요. 투수 왕국 맞습니다. 진짜로. 롯데 레전드 투수 많잖아요. 진짜. 투수 왕국이었는데 이제 2008년 비투 이제 로이스터 고인부터 뭔가 이제 그거 있죠. 노퓨어 야구. 공격적으로 해라. 쫄지 말고. 이 야구가 성행을 하면서 타격으로 화끈한 야구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때 하필 타이밍이 딱 맞았던 게 있어. 투수가 슬슬 맛이 가. 어, 특히 개투. 그래서 투수가 뭐 고질적인 문제다가 롯데에게 이런 이미지가 심어졌는데 이게 아직도 못 고쳤어. 그게 문제야. 거의 14년째예요, 이게. 거의 15년째예요. 투수 싸움이 중요한데 포스트 시즌 가서 아직도 못 꽂혔다는 거예요. 이때를 필두로. 신인 드래프트 보면 투수 신인들 잘 데려오는 것 같은데 결국 안 터지잖아요. 가장 예시로 들어볼까요? 2005년 드래프트 누구 뽑았습니까? 롯데 나승현 뽑았잖아. 어디 갔어? 그 직구 엄청 후반때 자랑한다는 최대석 어디 갔어? 배장호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요? 이 개투도 다 어디 갔냐고. 안 터지잖아요. 터져야 문제지. 다 어디 갔냐고. 이 투수들 그 잠재력 어마어마했던 투수들인데. 개투는 롯데발로 터진 게 아니에요. 김성배, 그나마 김사율, 임경원도 사실 위로 가야 돼. 임작가. 그래도 뭐 활약해줄 때 해주자만 많이 불안한 임소공님. 그나마 김사율 1, 2년 뭐 땀성배인 김승배 선수. 예. 김승배지 김승. 다 두산발이잖아요 결국. 또 누구 있으면 손승락도 넥센의 어마어마한 투수였고 윤기련 안 터졌다 그래. 윤기련 뭐 데려온 거 그냥 윤기련 안 터졌죠 이것도. 근데 다들 투수 데리고 오네 잘하던데 축전가 아미들도 몰라요 그건 또.
예, 이 중간에 있는 선수가 이제 박진영 뭐 요런 투수들인데 뭐 터져 봐야 알죠. 박진영도 슬슬 위로가 될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 터져야 됩니다. 진짜 투수가 안 터져. 뭐 박진영 뭐 김원중 뭐 이런 선수들. 김원중도 참 안 터져요, 진짜. 뭔가 터질 듯 안 터지는. 데려온 선수 중에 이제 강윤구 거의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강윤구. 참 안 터집니다, 이 투수들이. 정대현 선수는 너무 은퇴 시즌이니까 예외를 좀 할게요. 그건 좀 뭔가 말을 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아무튼 안 터집니다. 예. 이때 류현진 잡았어 봐. 이때 잡았어 봐. 류현진 잡았어야지. 이때 이거였어요. 1에 1이 이제 SK 와이번스 포수였던 이제 이재원 선수고 1, 2가 나승현 3이 이제 하나였는데 하나가 류현진을 뽑았어요. 네, 이렇게 갔거든요. 류현진을 놓쳤어. 류현진을 놓친 건 아니지만 안 잡았죠 그냥. 내가. 그렇죠. 결국 이프죠. 그냥 만약에지만 그냥 이런 거죠. 안 터졌다는 거죠. 결국 롯데가 투수가 너무 안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롯데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 이 롯데의 황금 신인 라인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냉정하게 평가하면 포스트 시즌 갈까 말까예요. 결국 이게 평행 세계를 NC에서 지금 똑같이 이번 시즌에 보고 있다. 예. 스토브 리그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롯데 팬으로서 주저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